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3주차 강의를 맡은 김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구조와 핵심 원리를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원리들을 내가 매일 수행하는 실제 업무와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번 3주차 분야별 프롬프트 활용 실습 과정에서는 바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프롬프트의 기본 원칙은 어디서나 비슷하지만 도메인에 따라 AI에게 전달해야 할 세부 조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쓰기, 교육 및 연구, 업무 자동화, 그리고 시각 음향 콘텐츠라는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프롬프트 설계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AI를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닌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로 만드는 실습 여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처음 접할 때 많은 분이 범하는 오류는 분야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뼈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의 핵심은 목적, 대상, 자료, 과업, 조건, 형식, 그리고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어떤 요소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분야에서는 독자의 성향과 논리적 문체, 메시지의 구조가 핵심이 됩니다. 반면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는 명확한 학습 목표와 난이도, 출처의 정확성이 최우선입니다. 업무 자동화에서는 입력 출력 데이터의 표준화와 예외 처리 조건이 핵심 기준이 되며 시각 및 음향 콘텐츠 분야는 감각적인 묘사와 구체적인 장면 구성 지시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공통의 원칙 위에 분야별 핵심 변수를 정확히 탑재하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이번 주차 학습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이번 3주차 학습을 마친 후 여러분은 단순한 문장 생성을 넘어 자신이 속한 분야의 맥락에 맞춘 정밀하고 검증 가능한 프롬프트를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글쓰기의 목적과 독자에 맞춘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초안 수정 규정 요약 과업을 명확히 구분해 지시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둘째,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하고 AI의 역할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셋째, 연구 자료 분석 시 근거 범위를 제한하고 반복 업무를 단계별 AI 작업으로 분해합니다. 넷째, 이미지, 영상, 음악 프롬프트를 구성하며 저작권과 윤리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생성형 AI가 완성품을 자동으로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작업 과정을 조력하는 협력 도구라는 점입니다. 글쓰기와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 생성형 AI의 위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아이디어 발상부터 논리적 구조 설계, 초안 작성, 문장 수정 및 교정에 이르기까지 글쓰기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철학이 있습니다. 글의 최종 목적을 정의하고 결과물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지만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저자, 가짜 논문 제목, 왜곡된 통계 수치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AI가 출력한 정보는 반드시 실제 1차 자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I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글쓰기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강력한 비서로 활용하는 관점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AI에게 블로그 글 하나 써줘 라는 식으로 단 한 번의 완벽한 원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프롬프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글쓰기는 단칼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목적 설정, 독자 분석, 자료 정리, 개요 작성, 초안 작성, 교정, 최종 검토로 이어지는 단계적 과정입니다. AI를 활용할 때도 이 글쓰기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복잡한 과업을 단계를 나누어 진행하면 각 단계에서 나온 출력값을 검토하고 수정한 뒤 다음 단계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성 결과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각 단계마다 중간 검토를 거침으로써 인공지능이 3000포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의도했던 고품질의 완성도 높은 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공적인 글쓰기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겨야 할 4가지 핵심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글의 목적과 종류입니다. 정보 전달인지, 설득인지,
보도인지 명확히 하고 보고서, 기사, 이메일, 연설문 등 형태를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상 독자와 문체입니다. 독자의 연령대, 전문 지식 수준, 언어적 매너를 지정하고 학술적, 친근함, 격식 있음 등 톤 앤 매너를 설정합니다. 셋째는 핵심 주장과 필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메인 메시지와 활용해야 할 수치, 인용문, 사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불량, 금지사항, 검증 기준입니다. 글자 수 제한, 과장된 표현 금지, 주어진 데이터 이외의 사실 추측 금지 등 제약 조건을 촘촘히 설계를 해두어야 AI가 오차없이 명확한 답을 도출합니다. 과업의 성격에 따라 프롬프트 지시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보도자료나 기사를 쓸 때는 육하 원칙과 확인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역피라미드 구조를 지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공되지 않은 인물이나 발언을 자의적으로 생성하지 말라는 제약 조건이 필수입니다. 창작 이야기의 경우 장르, 시대 배경, 인물의 목표와 갈등 구조를 제시하되 한 번에 전체 소설을 쓰게 하기보다 인물 설정, 배경 묘사, 대화문 등을 따로따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생동감 넘칩니다. 홍보문 작성 시에는 타겟 고객의 불편함과 제공 가치를 명시하고 세계 최고, 100% 보장 같은 근거 없는 과장 표현을 금지어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단순 수정 요약 과업에서는 맞춤법 교정인지, 문체 변경인지, 50% 축약인지 범위를 정하고 핵심 수치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지시하십시오. AI가 글을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곧바로 발표하거나 출판해서는 안 됩니다. 4가지 검증 체크리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내용 정확성입니다. 제공된 자료 외의 가짜 사실이 추가되진 않았는지, 날짜, 수치, 인명, 출처가 정확한지 원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는 논리 및 구조입니다. 핵심 주장이 선명한지, 문단 간 전환이 자연스러운지,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윤리 및 법적 사항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표현, 개인정보 유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는 저작권입니다. 기존 표제어나 문장을 너무 유사하게 복제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AI는 훌륭한 펜이지만 최종 서명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교육, 상담, 연구 분야는 인간의 지적 성장과 심리적 안녕을 다루는 영역이기에 AI 적용 시 한층 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유네스코 역시 교육 분야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 중심의 접근, 교사와 학습자의 주체성 보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유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의응답을 잘하는 AI를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연령과 지식 수준, 교육과정의 목표, 수업 시간과 평가 방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프롬프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롬프트 설계 전략이 이 절이 핵심 과제입니다. 교육용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는 단순한 흥미 위주가 아닌 관찰 가능한 학습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이해한다 같은 모호한 목표 대신 프롬프트의 5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처럼 평가 가능한 행동 언어로 목표를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AI를 학습 튜터로 활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정답을 즉시 알려주지 않도록 제약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바로 제시하면 학생의 사고 과정이 차단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에는 첫 번째는 먼저 학습자가 아는 것을 말하게 할 것,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 공식을 스스로 떠올리게 할 것, 세 번째는 한 번에 단 하나의 힌트만 제공할 것, 네 번째는 단계별로 이해도를 확인한 후 넘어갈 것 등의 단계적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프롬프트 규칙으로 이식해야 합니다. 동일한 개념이라도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프롬프트의 출력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초급 학습자를 위한 프롬프트에서는 전문 기술 용어를 극도로 자제하고 일상생활에 쉬운 비유나 직관적인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중급 학습자 대상으로는 단순 개념 설명을 넘어 명확한 입력 조건과 출력 예시, 퓨샷을 제공하고 AI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점검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설계합니다. 고급 수준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체계적인 템플릿 구조와 프롬프트 버전 관리, 그리고 다단계 자동화 프로세스 흐름까지 고려한 고도화된 프롬프트를 구성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가변적 프롬프트 설정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상담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명제는 AI는 오직 보조자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상담은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감정,
인간관계, 환경, 그리고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지하는 인간적 교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설계 시 지원 가능한 업무와 절대 맡겨서는 안 되는 업무를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가상 상담 시나리오 작성, 상담 기록 축약, 심리교육 자료의 쉬운 번역, 집단 상담 아이디어 제안 등은 AI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반면 정신질환의 최종 진단, 자해 및 타해 위험성 판단, 범죄 대응, 치료법 결정 등은 절대로 AI에게 단독으로 맡겨서는 안 되며 위기 정황 포착 시 즉시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구자에게 AI는 지적 탐구를 돕는 훌륭한 연구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탐색할 때 연구 문제 후보를 발굴하고 문헌 검색용 키워드를 추천받거나 다양한 이론 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논문을 요약할 때는 특정 파일이나 텍스트를 제시하고 논문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페이지를 기재하여 요약하라 고 강하게 제안해야 환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참고문헌입니다. AI에게 관련 참고문헌 목록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존재하지 않는 가짜 논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드시 연구자가 실제 DB에서 검증한 서지 정보만 입력하고 누락된 정보는 확인 필요로 표시하도록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교육, 상담, 연구 영역에서 생성된 AI 결과물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의 경우 작성된 내용이 본래 학습 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정답만 알려주어 학생의 사고력을 저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자료는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완벽히 비식별화되었는지, AI가 단정적인 진단을 내리지 않았는지, 위험 상황 시 전문기관 연계 안내가 포함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연구 자료의 경우 제한된 논문과 저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원문 인용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AI의 해석과 실제 데이터가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술적 윤리와 인간 연구자의 독창적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검증의 핵심입니다. 제3주차는 기업 및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업무 자동화 프롬프트 전략을 다룹니다. 전통적인 자동화 도구들은 정형화된 엑셀 데이터나 규격화된 수치만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메일의 맥락 파악, 어지러운 회의록 정리, 복잡한 계약서 핵심 조항 추출, 보고서 초안 작성 등 비정형 텍스트를 처리하는 고차원적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업무 자동화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작업을 입력, 인풋, 처리, 프로세스, 출력, 아웃풋, 위표준 파이프라인 구조로 정밀하게 분해하고 시스템 전 과정에 인간의 승인 절차, 휴먼 인 더 룹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는 AI에게 전달할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1단계, 입력에서는 이메일, 회의 녹취록, 고객 피드백, 엑셀표, 계약서 원문 등 분석할 원천 데이터를 규정합니다. 2단계, 처리에서는 단순 요약, 카테고리 분류, 특정 항목 추출, 조건 비교, 이상 항목 탐지 등 AI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연산 작업을 지시합니다. 3단계, 출력에서는 정형화된 표, 체크리스트, 이메일 답장 초안, 보고서 서식, JSON 데이터 등 시스템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포맷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 자동화라면 녹취문, 입력을 바탕으로 안건별 결정사항과 담당자를 추출, 처리하여 실행 항목표, 출력로 뽑아내는 명확한 흐름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3대 자동화 프롬프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 정보 추출. 프롬프트는 당사자, 계약기간, 금액, 지급 일정, 해지 조건을 추출하되 문서에 없는 정보는 명시되지 않음으로 표기하고 상충되는 조항은 동시 명시하도록 지시합니다. 둘째, 회의록 작성. 프롬프트는 확정된 결정사항과 단순 의견 제시를 엄격히 구분하고 담당자와 마감기한을 표 형태로 정리하도록 설계합니다. 셋째, 이메일 자동화 프롬프트는 수신자, 목적, 전달 내용, 요청 행동, 기한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매너에 맞게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되 제공되지 않은 연락처나 이름을 임의로 가공하지 않도록 제약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자동화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검증되지 않은 AI의 출력이 고객이나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단계에서 자동 처리 가능 업무와 사람의 확인이 필수적인 업무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의 포맷 변환, 단순 요약,
내부 참고용 회의록 작성 등은 AI가 자동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고객 답변, 계약 및 결제 관련 사안, 인사평가, 법률 및 재무 판단은 반드시 사람의 검토와 스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데이터, 조항 간 충돌, 법적 분쟁 가능성이 포착되면 AI가 최종 답을 내지 말고 담당자 검토 필요, 경고를 출력한 후 작업을 멈추도록 프롬프트 조건을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제3주차에서는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영상, 음악, 음성을 생성하는 멀티모달 AI 프롬프트를 다룹니다. 시각 및 음향 콘텐츠 프롬프트는 일반 글쓰기 프롬프트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는 추상적 주제를 넘어서 눈에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소리로 들려야 하는가를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묘사해야 합니다. 이미지 프롬프트의 경우 주제, 행동, 배경, 구도, 조명, 색감, 표현 방식, 제외 조건 위 공식을 적용해야 하며 영상에서는 카메라 움직임과 화면 비율, 음향 분야에서는 악기 구성, BPT, 목소리의 톤과 억양까지 정밀하게 지시해야 의도한 고품질 멀티모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각 및 음향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윤리적, 법적 책임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멀티모달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4가지 핵심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사용할 때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실제 사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짜 뉴스성 이미지나 영상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허위 정보 생성을 금지합니다. 셋째, 기존 아티스트의 독창적 스타일이나 가사를 무단 복제하는 저작권 침해를 삼가야 합니다. 넷째, 필요시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는 워터마크나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기술적 차단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작자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으로 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의응답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